2011학년도 9월 고1 모의고사 신호의 개념과 신호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시험 문제 정말 자주 나오는 게 시장의 실패라고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실패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공재, 두 번째가 외부 효과, 세 번째가 독점, 네 번째가 정보의 비대칭. 이 시장의 실패는 그냥 시장에다 가만 놔두면 효율적 자원 배분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시험 문제는 여기 정부가 개입을 하거나 어떤 특단의 조치가 벌어져야 되는 건데, 그게 또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문제까지 나와서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영역에서는 오늘은 정보의 비대칭에 관련된 이 영역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여튼 시장의 실패는 항상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문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더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할까? 전문직 종사자들이 고급 승용차를 타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학자 스펜스는 이러한 현상을 개별 경제 주체들이 상호 간 정보 보유량의 격차가 있는 시장에 참여하면서 그 문제를 조정해가는 과정으로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정보량이 풍부한 쪽은 정보량이 부족한 쪽에게 자신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 결과 위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요거 좀 설명 좀 하고 넘어갈게요. 정보의 비대칭. 자세히 설명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첫 번째가 도덕적 해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역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도덕적 해이는 뭐냐 하면 본인, 대리인 관계.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은 누가 뽑아줬죠? 국민이 뽑았어요. 그럼 본인이 국민입니다. 대리인은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면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았으니까 이 대리인은 누굴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도덕적 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자기가 일을 하는 거를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 알잖아요. 국민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정보가 국회의원한테는 있고 국민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런 것도 도덕적 해이에요. 사장, 사원. 사장은 사원한테 월급을 주죠? 그럼 사원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사장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사장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원이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일을 하는지 아닌지를 본인은 알죠? 사장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나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의정 보고서를 보낼지 뭐 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도덕적 해이는 본인과 대리인 관계에서의 관계인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는 보험회사의 경우예요. 어떤 경우냐면 보험회사가 있고요. 여기가 보험 가입자가 있어요. 보험회사가 본인이 되고 가입자가 이제 대리인이 되는데, 가입을 했으면 이 사람은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보험을 가입했는데 안전하게 운전하지 않으면 이걸 도덕적 해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시죠? 이게 도덕적 해이인데, 이 도덕적 해이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생긴다. 또 하나, 역선택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중고차 시장을 생각하면 돼요. 중고차의 판매인은
내 차가 좋은 차인지 안 좋은 차인지 어디가 망가졌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구매자는 모르잖아요. 정보가 이쪽엔 많고 이쪽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완전 경쟁 하에서의 효율적 분배가 안 일어나고요. 구매자는 더 싸게 사고 싶을 거고 판매인은 신호를 보내죠. 아, 이거 검사 결과가 이러니까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죠. 이것도 정보의 비대칭에서 역선택. 보험회사 관련된 것들이 나오는데요. 앞부분에 설명했던 도덕적 해이의 그 문제는 보험을 가입한 다음에 안전하게 운전하지 않으면 도덕적 해이라고 하고요. 보험회사가 똑같이 역선택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사고 위험이 높은 사람, 가입자, 여기 보험회사. 내가 사고 위험이 높은지 안 높은지는 누구만 알죠? 본인이 알죠. 보험회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위험이 높은 사람은 좀 높은 보험료를 내고라도 가입하려고 할 거고요. 사고 위험이 낮은 사람은 보험을 가입을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험은 사고 위험이 높은 사람만 잔뜩 가입하게 되는 게 역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에서 그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으면 그 정보의 비대칭에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문에 나온 것처럼 이런 신호의 개념과 신호의 종류가 필요한 이유는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정보를 모르는 사람한테 신호를 보내는 게 그 신호의 종류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 읽어볼게요. 경제학에서는 이처럼 경제 주체의 속성을 알려주는 인지 가능한 행위나 형태를 신호라고 하며 신호를 보내거나 받는 측을 각각 발신자와 수신자라 일컫는다. 이때 발신자는 수신자에게 자신들이 신호를 보낼 능력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신호를 보낼 수 없는 다른 이들에게 핸디캡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들며 이를 통해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다는 것이다. A, B가 있는데 A는 신호를 수신자한테 보낼 수 있고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원입니다 라고 보냈어요. B는 그걸 못 보내요. 그러면 리시버는 이 사람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반대로 B는 핸디캡이 생기는 거예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발신자가 보내는 신호는 그 성격에 따라 평가 신호와 관례 신호로 나뉜다. 먼저 평가 신호는 신호를 만들기 위해 높은 비용이 수반되는 신호를 말한다. 또한 신호와 발신자의 속성 간의 내적 연관이 요구된다. 따라서 수신자에게 높은 신뢰도를 줄 수 있다. 구직자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하여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가 좋은 예이다. 자, 평가 신호는 비용이 발생한다. 대학교도 가야 되고요.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적 연관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신호의 발신자의 속성, 나의 능력을 보여준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신뢰도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관례 신호 얘기가 나오겠네요. 반면 관례 신호는 신호를 만들기 위한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며 신호와 발신자의 속성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신호를 말한다. 관례 신호는 발신자가 신호를 만들기 위하여 그러한 특성을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호는 발신자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핸디캡을 감추기 위한 방편으로 자주 사용된다. 지식인처럼 보이기 위해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전문 서적을 들고 다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자, 속성하고 관련이 없다는 거죠. 영어를 못하는데도 영어책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비용은 많이 안 든다. 안 든다.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쓸 건데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평가 신호와 관례 신호 모두 기만에 노출되어 있다. 기만이란
신호와 관련된 속성을 갖지 못한 발신자들이 마치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신호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예?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작성한다거나 학력을 위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수신자 입장에서 기만으로 인한 피해가 미미하다면 발신자의 기만 행위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만을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기만을 적발당했을 때 지불해야 할 비용보다 낮다면 기만이 지나치게 확산될 수 있다. 그럴 경우 수신자는 발신자들의 신호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며 그 결과 정직한 신호를 보낸 발신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 자, 속였을 때, 거짓말했을 때, 위조 서류 만들었을 때 이 사람이 그거를 믿어서 직원을 채용했어요. 근데 그게 피해가 미미하면 그 기만행위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 기만을 하는 사람, 즉 거짓 그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아니면 뭐 학력을 위조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거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간단하게 뭐 포토샵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너나 할 거 없이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사람 저 사람이 전부 거짓말을 하니까 수신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믿을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짓말을 안 하고 정직한 신호를 보내는 사람도 피해를 받는다 안 받는다? 피해를 받는다는 거죠. 자, 즉 기만을 하기 위한 비용이 작게 된다 그러면 기만은 많아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문제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번 관례 신호는 평가 신호보다 신뢰성이 높다. 평가 신호가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렇죠? 신뢰성은 평가 신호가 높으니까 1번은 아니죠. 2번 경제 주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량에는 차이가 없다. 자, 수신자와 발신자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거를 자기가 옳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보내는 게 신호니까 이것도 틀린 거죠. 3번 관례 신호는 평가 신호에 비하여 높은 비용이 요구된다. 평가 신호가 더 높은 비용이 지불된다고 위에 나와 있죠. 4번 정보량이 부족한 쪽일수록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다. 정보량이 많아야 유리하죠. 자기가 능력이 없는데도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면 능력이 없을 때는 월급을 100만 원 받을 거였는데 능력이 있다고 얘기해서 150만 원 받으면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한 거니까 4번도 아니죠. 5번 평가 신호는 관례 신호와 달리 발신자의 속성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지문에는 이게 답인데 사실 내용은 더 어려웠지만 지문은 굉장히 쉽잖아요. 그런데 추세가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두시고요. 이 정도의 문제는 앞으로 수능에선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쉬워요. 18번 기억의 구체적인 사례로 적절한 것은 1번 인터넷 서점이 발달하자 학교 앞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박 씨는 매출이 줄어 울상을 짓고 있다. 기억이 뭐냐면요. 수신자는 발신자의 신호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며 그 결과 정직한 신호를 보낸 발신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 즉 거짓말 치는 사람은 이익을 보고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은 거짓말 치는 사람 때문에 손해를 본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1번은 뭐 이거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고 2번 조류 독감이 유행하여 가금류의 소비가 크게 줄자 양계장 주인 이 씨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건 뭐 수요가 줄어서 매출이 안 나온다는 얘기니까 관계없는 얘기고 3번 제약회사에서 제품 설명서를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작성하여 소비자가 약품의 사용 방법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거 정보의 비대칭이 아니고 보려면 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아닌 거고요. 4번 고급 외제 차량의 사고 발생률이 증가하여 보험 업계의 손실이 커지자 국산 차량 소유자의 보험료가 인상되었다. 이거는 그 역선택 얘기인데 신호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5번 값싼 수입산을 비싼 국내산으로 속여서 판매한 일부 음식점이 적발되자 국내산 음식을 판매하는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하락하였다. 자, 기만 행위를 한 회사가 있었는데 기만 행위를 하지 않는 이 회사도 손해를 봤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19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위 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를 접했을 때 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수신자는 발신자가 보낸 신호가 정직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기만하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수신자는 발신자들이 보내는 신호를 특정 방법을 통해 걸러내고 이 중에서 신뢰할 수 있는 신호만을 가려낸다.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거치게 되면 수신자는 기만에 빠질 위험성이 줄어든다. 이러한 수신자의 활동을 가려내기라고 한다. 스크리닝 내지는 골라내기, 가려내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정보를 보내는 건 신호 발송, 스크리닝, 골라내기, 가려내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네가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려고 하는 행동을 하겠다는 얘기죠. 보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발신자의 기만이 확산될수록 수신자의 가려내기는 쉬워지겠군. 확산될수록 어려워지겠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수신자가 가려내기가 어렵죠. 2번. 가려내기를 하는 이유는 기만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낮추기 위한 것이겠군. 가려내기를 많이 하면 기만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더 정밀하게 기만을 해야지 이 가려내기 안 걸리니까. 틀리죠. 3번. 기만으로 인한 피해가 커질수록 수신자는 여러 번에 걸쳐 가려내기를 수행하겠군. 자, 피해가 이만큼인데 가려내기 비용이 좀 작으면 가려내기를 많이 해서라도 이 피해를 줄이려고 할 테니까 더 많은 가려내기를 하겠군. 맞겠죠? 4번. 수신자가 발신자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가려내기의 중요성이 커지겠군. 정보가 없기 때문에 가려내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보가 충분하다면 이런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발생 안 하니까 여기서 틀린 거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니고 없는 경우. 5번. 수신자가 가려내기를 수행할 경우 모든 발신자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감추려고 노력하겠군. 감추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신호를 보내려고 하겠죠. 올바른 신호를 보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답은 3번입니다. 자, 20번. 요거는 문법 문제예요. 뭐으로써, 으로써니까 사실 제가 비문학 독해하면서 요거를 설명하는 거는 아닐 것 같고 여러분들이 다 보면 알 것 같습니다. 답은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다. 요거하고 나머지하고는 다 다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번은 추가로 설명할 정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